자, 지금 나눠드린 거는 한글 엑셀 문제인데요. 현재 ITQ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A유형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서 관리 대장이라는 그 문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진행하도록 할 건데,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그 다음에 플러스 제2작업,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눌러서 제3작업.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세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문제는 총 4문제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을 연러비를 1로 맞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3작업까지 선택을 모두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개의 시트가 선택이 되면서 그룹이라고 묶여졌어요. 자, 이 상태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러비를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모든 A열의 연러비가 1로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인기도서 관리대장을 이따가 1작업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 1작업을 찍어 보시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풀려요. 이 상태로 A랑 1 사이 네모를 잠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이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굴림에 11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클릭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용은 비사셀부터 적을게요. 자, 이북 가격 하고 Alt 엔터. 독자가 잘못 적혔다. Alt 엔터 괄호하고 단위 땡땡 원. 칸은 좀 넓힐게요. 분류 할인 가격 Alt 엔터 괄호하시고 단위 땡땡 원. 내용 적어주세요.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은 범위 잡아서 일단 회계 형식을 눌러 놓을게요. 할인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격이니까 회계 형식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먼저 눌러 놓고 일단 작성 마저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도형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도형을 만들 건데, 삽입해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이 내용이에요. 자, 도형을 순서도 준비를 넣고요.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이용해서 작성하랍니다. 인기도서 관리대장이라 입력하고 서식을 주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순서도에 준비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얘가 준비죠? 이걸 이렇게 길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쓰라고 했으므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왼쪽 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적으세요. 인기도서 관리 인기도서 관리 대장이라고 입력하고, 이 도형 이 빈 곳 있죠? 이 도형의 빈 곳을 한번 찍으세요. 글꼴은 굴림에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고 조금 더 길게 늘려야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를 노랑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채우기를 표준색에서 네 번째 이 노랑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이 됐죠? 자, 결제란은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 못한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표랑 대각선 방향쯤에다가 만들게요.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하고 확인, 담당, 팀장, 이사. 확인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 방식을 세로 쓰기. 확인은 19셀을 좀 넓히고 엘리어를 좁히고 해서 모양을 만들고요. 담당 팀장 이사도 조금만 좁혀서 모양을 정돈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결제란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복사할 결제란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에 보시면 클립보드에 여기 복사 옆에 세모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확인을 하시고 위에다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원본은 제거하라고 했으므로 이 밑에를 범위를 잡아서 지금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제란이 복사가 돼서 옮겨져 왔죠? B41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쉽죠? 범위 잡고 그 다음에 G14, I14 표준색 주황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주황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가 유효성 검사 규칙 H14셀의 도서 코드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설정하고 원본은 도서 코드인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를 두면은 이렇게 눌러서 뭔가를 이렇게 눌러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바로 해보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도서 코드 구할 H14셀 선택해 주셨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시고요. 원본은 도서 코드인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를 잡아서 확인. 그러면 여길 누르면 이렇게 유효성을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인데요. G5에서부터 G12까지의 영역에 셀 서식으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은 샵 시뮬 샵 0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시고 이 뒤에다 원을 적어주세요. 그럼 몇 원의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 G5에서부터 G12 영역의 도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먼저 잡고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도서 가격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주세요.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예술, E면 시, 에세이, 그 외에는 인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if랑 left 함수를 쓰래요. 자, 일단은 좀 함수를 쉽게 보기 위해서 left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등호 적고 left. 여기 앞에는 지금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도서 코드를 찍으세요. 그 다음 쉼표 넘차스는 글자 수를 말하는데 도서 코드 왼쪽 한 글자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1을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분류의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도서 코드 첫 번째 글자가 분류로 가져와져요. 이거를 if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요. left 앞에다가 if를 적어요. 만약에 left로 구한 값이 요 뒤에다가 문자 A와 같다면 문자로 예술이라고 적고, 그렇지 않다면 if left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Ctrl C 복사하셔서 뒤에다 붙이시고요. 얘가 이와 같다면 시, 에세이,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인문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다운표하고 인문, 다운표 닫고 괄호 한번 닫고 if가 두 번 쓰였으니까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요. 그러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가운데 정렬 일단 해놓을게요. 그냥 줄여서 자, 이번엔 할인 가격 하겠습니다. 할인 가격은 도서 가격 곱하기 0.75로 구한 값을 내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하라는데 일단은 가격부터 한번 구해보죠. 도서 가격 곱하기 0.75.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고 도서 가격 곱하기 0.75를 해보시면은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값들을 쭉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875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고 라운드 다운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맨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자릿수는 마이너스 2를 주세요. 100원 단위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이렇게 할인 가격이 구해져서 나오게 돼요. (2020년) 출판 도서 수랍니다.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서의 수를 구한 결과값에 뒤에다 권을 붙이래요. 조건은 count if로 만들 거고 %%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서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ount if. 그래서 여기서 출간일이 쉼표 다운표 크거나 같다 2020년 01월 01일 다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값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다 권자를 붙이라고 했으므로 요 뒤에 7번 위에 %, 다운표 권 이렇게 적어주시면 몇 권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해볼게요.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운드랑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랍니다. 자, 일단 메디안을 이용해서 중간값을 구한 다음에 100원 단위로 다시 반올림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MEDIAN 메디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할 거니까 이북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은 이북의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메디안 앞에다가 라운드, 반올림이죠, 라운드. 그 다음 요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100원 단위니까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중간값이 나옵니다. 요것도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인데 정의된 이름 도서 가격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지 함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여기다가 등호 적고 라지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였죠? 아까 이름 정의를 도서 가격으로 했잖아요. 도서 가격에서 몇 번째로 큰 걸 원하냐면은 세 번째로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3을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이 나오겠죠? 자, 도서 가격인데요. A74셀에서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서 가격을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는 도서 코드에 따라 쉼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도서 코드서부터의 범위를 잡아요. 쉼표. 그 다음 도서 가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러니까 6. 쉼표.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도서 가격이 나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이북 가격이 10,000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왜냐면 행 전체에 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홈 탭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의 결정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북 가격을 첫 번째 셀을 찍고요. F4번을 2번. 그래서 이북 가격이 크거나 같다 10,000 이상인 거에 서식을 굵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주어라 하고 확인하고 확인, 이렇게 들어가지죠. 구해보세요. 우리가 요거 값 쓴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테두리를 안 줬고 여기 선을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하신 분도 있는데 잘 하셨고요. 자, 셀 서식에서 테두리를 양쪽 옆에 크로스, 그 다음에 제가 빠진 게 두꺼운 테두리들이 빠졌죠? 범위를 잡고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또 범위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모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 작업을 좀 할게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까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 제1작업 시트 아까 지정하는 범위가 B4에서부터 H12죠. B4에서부터 H12까지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열이 이렇게 맞춰서 가지고 와집니다. 근데 뭐 조금 늘려야 될 부분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져오셨다면은 이제 목표값 찾기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서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이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 그 다음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을 구할 건데, 뒤에 버리지를 쓰래요. 뒤에 버리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필드는 도서가격 평균이니까 도서가격을 찍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출판사가 마음의 숲인 거.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구하셨다면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 할게요. 그 다음 가운데 맞춤도 눌러주세요. 자, 근데 마음의 숲의 가격의 평균을 보니까 13,600원으로 얘가 원하는 14,0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이 14,000원이 되려면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겠대요. 그럼 여기를 선택해 놓고 얘가 데이터의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지금 요 H11 셀이 찍혀 있게 두시고 찾는 값은 14,000.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을 값을 바꿀 셀에다가 찍어서 넣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요거 해보세요.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이용했고, 소식셀 찾는 값이 얘가 14,000이었고 값을 바꿀 셀이 아까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이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여기 바뀌어요. 자, 고급 필터를 할 때 일단 내용을 읽어보자면,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이거나니까 5어 조건이에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료에 도서 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가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를 B14셀에다 입력하라고 했으므로 B14셀에 일단 조건을 적겠습니다. 일단 내가 필요한 건 도서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즉 B2셀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출간일인 F2셀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이거를 B14셀에다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자,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A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뭐뭐 이거나니까 5어 조건 줄을 다른 줄로 이렇게 적게 되고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2020년 01월 01일 해서 적고, 도서 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가격 데이터를 추출할 거니까 도서 코드, 도서명 컨트롤 누르면서 지은이 도서가격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B18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자, 일단 요것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고급 필터를 하실 때는 B2에서부터 H10셀까지 일단 범위를 잡을까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데이터의
고급을 눌러주세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위치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고 목록 범위는 따로 건들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조건 범위를 바꿀 거예요. 이 목록 범위가 아까 요 범위 잡은 이 범위인데 혹시 바뀌어 있으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조건 범위는 여기 조건 만든 거, 즉 B14에서부터 C16까지의 범위가 되겠고, 복사 위치는 그 밑에 B18에서부터 E18셀까지 범위를 잡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자, 3작업. 제1작업 시트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범위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로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제3작업 시트로 가셔서 B2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 너비도 가져오시면은 열 너비까지 붙여졌죠? 자, 첫 번째 이제 부분합을 보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윤곽은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명의 개수, 도서 가격의 평균을 이제 구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판사별로 일단 정렬을 할게요. 왜냐면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의 개수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판사별로 평균 뭐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출판사로 먼저 정렬을 할게요. 자, 정렬할 때 그러면은 데이터의 정렬로 가서 정렬 기준을 출판사별, 정렬을 하는 건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보면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 순서 맞게 정렬됐죠? 정렬에 가서 데이터의 정렬을 가야죠. 출판사별 내림차 순 확인. 정렬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 그룹화 항목을 반드시 정렬한 걸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로 맞춰주시고 여기서 도서명의 사용할 함수는 개수 하고 확인. 그러면 도서명의 개수가 나오죠. 부분합 하실 때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룹화 항목을 아까 정렬한 게 출판사니까 출판사로 맞춰요. 그리고 얘가 지금 물어본 게 뭐였냐면 도서명의 개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도서명의 개수로 맞추고 확인. 그럼 출판사별 도서명의 개수가 나와요. 그죠? 자, 요대로 하셨으면 이번에는 도서 가격의 평균도 구할 거예요. 도서 가격의 평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부분합 가서 출판사별 도서명 말고 도서 가격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맞추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줍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요 개수가 사라져 버리고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체크 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수랑 평균이 같이 나오게 돼요. 이번엔 윤곽을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윤곽인데 지울 때는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그룹 해제 옆에 세모 눌러서 윤곽 지우기, 그 윤곽이 지워졌죠? 자, 그게 지금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끝난 거예요. 자,
자, 3작업까지 다 되신 분은 이제 제4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제4작업을 하실 때 데이터는 1작업에 있는 원래 원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자, 1작업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얘는 마음의 숲 레일북의 도서 가격이라고 해서 지지 않는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등의 도서명이 나오고, 그 다음 도서 가격하고 이북 가격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잡냐면, 일단 도서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도서 가격, 이북 가격이 필요한 거죠. 지지 않는다는 말, 도서 가격, 이북 가격 이렇게 잡아주세요. 난 나로 살기로 했다. 플레인센스 심리학이 나를 알아줘도 다시 그다음 11계단, 그 다음에가 킹덤2. 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았다면 이제 삽입에 보시면요, 여기 차트들이 많아요. 이 중에 지금 모양은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중에 세로막대 중에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적용이 돼서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위치를 고칠 겁니다. 데이터는 얘를 제4작업으로 CT를 바꿔서 넣으래요. 선택하고 차트 이동을 눌러서 여기 새 시트를 제4작업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차트 시트가 따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레이아웃 3 스타일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래요. 그러면 얘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처음에 카트 클릭하고 얼른 들어가요. 차트를 클릭하고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자, 지금 차트를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은 요거 새 시트로 이동했잖아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골라라. 자, 일단 레이아웃하고 스타일을 고르셔야 되는데 차트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 3번을 골라라니까 세 번째 레이아웃을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몇 번 고르라고 했냐면은 스타일 1번 고르래요. 그럼 차트 스타일에서 1번 스타일이 첫 번째 거예요. 요거 눌러 놓으면 됩니다. 자, 영역 서식에서 차트는 이 차트 영역은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을 파랑 박엽지를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채우기 효과 줘볼게요. 자, 이게 차트 영역이고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은 여기 서식에 보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차트에 대한 것을 질감 효과를 파랑 박엽지로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을 파랑 박엽지, 여기 파랑 박엽지입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은 요 깔때기랑 요 표시가 뭐냐면 스타일이나 색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색을 지정할 거니까 얘를 눌러서 색깔을 고르시는 것도 가능한데, 아, 이건 색깔은 아니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차트를 선택을 했어요. 차트 영역에서 도형 채우기에 보시면 질감으로 채우기가 있고 파랑 박엽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인데 차트는 굴림의 11포인트. 그러면 여기 차트를 요거는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줘라 이 부분인데요.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채우기를 배경 1로 설정을 해라.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랑 그림에 이렇게 서식을 한 번씩 입혀보세요. 그 다음 차트 제목 서식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가 제목 서식이에요. 제목 서식은 글꼴을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적어볼게요. 차트 제목 여기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마음의 숲 및 웨일북의 도서 가격. 자, 이렇게 적고, 여기는 지금 굴림의 20포인트 굵게, 채우기는 여기 디자인 서식 가보면 있어요. 흰색, 그 다음 테두리 줄 거니까 윤곽선 까망. 이렇게 하면 쉽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북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래요. 자, 이북 계열이 지금 이 빨간색이에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계열 차트 종류를 바꿀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게 이북을 바꾼다잖아요. 이북 계열 가격을, 이북 가격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얘를 뭐로 하라는 보조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보조축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는 눈금선을 선 스타일 파선을 주래요. 그러면 여기 눈금선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 스타일을 파선을 주라고 했으니까 윤곽선에 여기 두 대시를 파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요 플러스를 이게 더블 클릭해 보면 되겠다.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를 눈금선을 보면 주눈금선 서식이 떠요. 그쵸? 여기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고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간단할 것 같네요. 그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랍니다. 자, 이쪽부터 보죠. 0원, 2,000원, 4,000원 해서 18,000원 맞죠? 이쪽은 어때요? 0원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248이 아니라 3,000, 6,000, 9,000, 12,000이에요. 그럼 여기 선택해서 축에 대한 옵션을 바꾸는데 주 단위가 3,000씩 조절이 돼야 되죠. 그러고 딴 데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얘가 눈금선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눈금을, 주눈금은, 보조눈금을 바깥쪽으로,
자, 그 다음 8번인데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례가 여기 이북 가격 단위 원이 옆으로 붙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을 바꾸는 거는 여기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선택. 그래서 요 이북 단위원, 이북 가격 단위원을 편집.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적으세요. 이북 가격. 그런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이북 가격 단위원이 한 줄로 적혔어요.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아, 이 모형하기 전에 한 개만 더요. 여기 보면 표식이 여기선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삼각형이 아니죠. 이거를 제가 표식 바꾸는 걸 안 했네요. 그죠? 자, 표식이 삼각형 크기 10으로 나오려면 표식을 찍어주세요.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을 연결점이 표식 옵션에서 여기 기본 제공을 삼각형으로 고쳐주시고 크기를 10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 표식이 삼각형의 10만큼으로 조절이 됐죠. 이게 빠졌었네요. 자, 법례명까지 해서 바꿨고요. 9번의 도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래요. 그럼 삽입해서 그림을 넣을 때 여기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를 끌어서 당기고 최고값 얘를 가운데 정렬 해놓고 글씨는 그냥 까만색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은 이 테두리는 흰색이면 될 것 같아요. 테두리라기보다 안쪽은. 그쵸?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모양이 17,000원이라는 표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또 한 번 찍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추가돼서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해달라는데 모양은 다 맞게 됐죠? 다만 이 제사 작업은 제3 작업 뒤로 가야 되니까 끌어다가 배치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